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죠. 온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뭘 해도 부자연스럽고 이게 아닌데? 당황하다 보면 자꾸 실수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부담감만큼 떨치기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어긋나는 상황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힘내라는 말보다 이 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수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참 예쁜 노래였죠.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이었습니다. Stairway to Love. 사랑으로 가는 계단. 잘해야지 하는데 왜 마음처럼 잘 안 될 때 여러분 참 답답하고 속상하잖아요. 네, 무엇보다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나는 잘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힘은 더 빠지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 땐 힘내라는 말보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부담감도 줄어들잖아요. 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 괜찮아. 힘을 주면서 우리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 창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오늘 기분은 또 어떠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김규리의 퐁당퐁당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봉숭이 팡팡님께서 잘하려다가 몸에 더 힘이 들어간다는 거 매일 느껴요. 진짜 매일 느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라디오 진행하면서 지금같이 눈이랑 입이랑 마음이 따로 갈 때가 가끔 있어요. 분명히 나 읽었는데 입에서 따라가질 않아요. 마음은 또 심지어 두 스텝 먼저 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이렇게 머리랑 입이랑 마음이랑 이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데 술술 말이 잘 풀리기도 하고 버벅이지도 않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오늘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잘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 드는 날 이렇게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부담감 하나도 없이 그냥 즐겼구나 그 시간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면 몸이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즐기자고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너무 보고 싶고 뵙고 싶고 또 존경하는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몇 주 전부터 계속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1928님께서는요. 흑흑. 아침부터 일이 감동 주는 멘트를 훅 날리다니요. 제가 요즘 정말 듣고 싶은 그 말.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귤디 힘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괜찮아 이 말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누군가한테 그 고민 같은 거 상담할 때 "아 이래 가지고 이래 고민이야." 이래 가지고 그거를 풀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 달라는 건데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건데 "이러이러하니깐 저 사람이 그렇게 했지."라고 이렇게 돌아올 때 쪼끔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면 되는데. 8855 님께서 "귤디님 안녕이요." 네. 당진에서 광명 올라가는 버스 안입니다. 날씨는 흐리고요. 바람은 살랑살랑. 서해대교는 올라가는 것은 원활하고요. 목포 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직은 원활합니다. 버스 기사님도 교통방송 퐁당퐁당 듣고 계시네요.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세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서해대교 올라가는 거 원활하고요. 목포 쪽 내려가는 것도 아직 원활하다고 합니다. 네. 하강님께서 "저는 동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인데요. 야근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문득 기차 타고 나홀로 여행 가고 싶다는 충동이 드네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신청합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서 편하게 오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로나마 기차 여행 갈 수 있게 해 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우리 함께 들어요. 네. 하강님의 신청곡이었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함께 들었습니다. 8855 님께서 다시 문자를 주셨어요. 기사님이 "어? 내 버스네?" 하면서 쌩긋 웃으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네. 유현숙 씨께서 "안녕하세요.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네. 기차 노래 들으니 진짜 춘천 가고 싶네요. 저는 아이들 보내고 열심히 청소 중입니다.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생각나는 날씨네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죠. 그런지 어제부터 계속 바람이 좀 쌩쌩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날씨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푹푹 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서늘하니 또 저는 감기 기운이 살짝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비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안소니 님께서 저 지금 춘천 가고 있어요. 비록 일하러 가는 중이지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가고 계세요? 춘천으로? 어. 이 노래가 왠지 또 마음에 확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오 왕초 님께서 "반가워요. 새벽부터 움직여서 지금 금산에서 일하고 있네요. 비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화이팅!"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비가 오면 좀 번거로워지는 일들이 되게 많죠. 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네. 서둘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723 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루 종일 현장 작업 시작합니다. 힘든 작업인데 기운 좀 불어 넣어 주세요. 상품도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라고 해 주셨는데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49 님께서 "안녕하세요 귤디님. 라디오 첫날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요 근래 창업을 했는데 요즘 좀 힘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화이팅하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응원을 선물로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셨는데 좀 힘드신데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당신을 위한 맛있는 커피 AKA 커피에서 드립백과 콜드 브루를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두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원샷이 엔진 관리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자, 8768님의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Boy from New York City. 김규리의 퐁당퐁당. 내가 사는 집, 내가 일하는 일터. 이 안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 사람도 바뀌죠. 그러고 보면 건축가라는 사람은 단순히 집이나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아가 사람을 짓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멋진 건축가 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원래 방송 출연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한 승효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퐁당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너무 설레서요. 사실 몇 주부터 계속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럴 리가. 그리고 심지어 저 너무 오랜만에 긴장을 해서 이렇게 설레이는 건지 긴장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쳤어요. 아까 전에 그 앞부분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바닥에 그 발이 이렇게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좀 출연 제안을 했을 때 그 흔쾌히 원래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래도 그냥 좀 여쭤봤는데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김규리 씨 때문이죠. 저 때문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한테 좀 반한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도 되나? 제가 올 초에 어떤 방송이 있는데 네. 그 숲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갔다가 강원도에 있는 거기가 어디였죠? 강원도에 있는 평창궁 오대산 국립공원에 있는 60년간 가꿔진 전나무숲 휴양림 밀브리지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김익로 선생님께서 한국전쟁 이후에 땅을 사듯이 쌀을 사듯이 땅을 사서 전나무를 심어서 가꿔낸 휴양림이거든요. 전나무 휴양림. 방아다리 약수터라고. 네, 방아다리 약수터도 있고. 오랫동안 있었죠. 예.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선생님께서 만드셨죠? 예. 숙박 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네.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또 나무가 밀식해 있는 곳이라서 네. 집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 자체보다는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풍경을 네.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또 골몰했던 프로젝트고요. 네.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방아다리라고 하는 좋은 이름인데 조금 약간 어 좀 촌스럽다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밀브리지 영어로 음.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영어가 꼭 아 세련된. 그래서 밀브리지가 네. 탄생했군요. 방아다리가 밀브리지입니다. 아 그렇죠. 좀 조금 그래도 좀 도회적인 그런 이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나무들 사이에 숲 안에 있는데 나무들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이 이런 자연 풍광 중에 하나인가 건물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건물은 안 보이려고 노력을 갖다 했고요. 네. 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음. 건축을 만들려고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피해서 집을 놓아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음. 까다롭고 좀 어려웠습니다. 나무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나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나무는 한 그루도 자르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고요. 네네.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창이었어요. 예. 그렇죠. 각 방에서 보이는 창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네. 모든 창을 제가 그 위치에 맞춰서 다 네. 조려내고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곳은 창이 가로로 길게 돼 있는데 위쪽으로 길게 돼 있고 우리가 아는 창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규격이 항상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위쪽으로 돼 있어서 '왜 이렇게 작게 가로로 길게 위쪽으로 돼 있지?' 하고서 그 창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풍광이 그제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창이 왜 이렇게 생겼지? 특이하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 밖에 풍경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풍경이 딱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 전나무가 키가 크잖아요. 네. 전나무가 이렇게 머리가 보이는 그 풍광이 그냥 한눈에 딱 쉽게 보일 수 있게 그 창이 나 있었고 방에 들어가니까 또 창이 바닥 쪽에 붙어서 길게 가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왜 그러지?' 이렇게 봤더니 그 아래쪽으로 그 자연 풍광을 바라보라는 그 시선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선으로 창을 내셨더라고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네. 사실은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 스타일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어디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건축은 음. 기본적으로 어 땅 위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디자인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는데 건축은 한 자리에 고정되기 때문에 그 땅이란 문제가 가장 건축의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음. 어떻게 생각하면 땅 속에 땅 위에 모든 건축의 해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그래서 네. 제게는 땅이 항상 자기가 어떤 건축이 되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건축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네. 세상에 다 고유하고요. 땅마다 위치도 다르고 음. 땅마다 가지고 있는 내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음. 내력을 파악을 하면은 이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음.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땅 혹은 장소 이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굉장히 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그전에 그 땅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겠네요? 그럼요. 어떤 땅은 보면은 쉽게 생각이 나지만 어떤 땅은 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음. 이제 그 땅에 관한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특히 그 땅에 관해서 변해온 그런 지도의 역사들 갖다가 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음. 것인지도 네.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하나가 있나요? 좀 어려웠던.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음. 평지 평지? 허물어졌을 때 네. 다 모든 걸 역사를 다 이게 멸시를 해 버렸을 때 음. 땅이 가지고 있는 산이 있었는데 산을 다 음. 이게 뭉개고 네. 평탄화시켰을 때 음.
그때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뭐 온갖 역사를 다 뒤집어내야 되니까 그 추적하는 작업이 무슨 탐정이 무엇을 보물섬 찾듯이 하는 오. 작업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이어진 뭔가 끈을 다시 예, 잇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고민을 해 주시는군요. 지금 퐁당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반겨 주고 계세요. 최우석 씨께서는요. "와 승여상 선생님 방송 출연 대박." 이라고 네. 하셨고요. 감사한 날들 님께서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승여상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해 예,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꽁이 냥이 님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묘역 설계하신 분 맞죠?"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좀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평소에 음악도 많이 들으신가요? 예, 항상 음악은 켜 놓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많이 들으세요? 주로 클래식이기도 한데 네. 요즘은 팝이나 재즈 쪽으로도 즐겨 듣습니다. 아 그런가요? 슈베르트의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혹시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리턴 아이라고 하는 곡인데 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펴내서 수도원에 관한 책인데 네. 그 수도원을 갈 때마다 들려주는 노래가 그 리턴 아이라고 하는 미사를 보기 시작할 때 네. 시작하는 그 노래입니다. 아. 모든 상처받거나 부유했거나 간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들을 평안히 잠드소서 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우리 심성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드는 아름다운 네. 노래입니다. 슈베르트의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의 기도. 이 곡 함께 듣고 와서 책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베르트의 모든 영혼을 위한 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네, 김규리의 퐁당퐁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시죠? 승여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미 0308님께서 선생님의 빈자의 미학 아직도 가끔 꺼내보는 책이랍니다. 영광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빈자의 미학 선생님의 건축 철학이기도 하시죠. 예, 빈자의 미학이란 말 내놓고 내 건축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92년도니까 한 27년 되었습니다. 네, 빈자의 미학 어떤 뜻인가요? 빈자, 가난한 사람의 미학이 아니고요. 음,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미학입니다.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의 미학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욕심을 다 내지 말고 절제하고 건박하게 살면은 그 삶이 굉장히 진솔해지고 굉장히 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고요. 건축으로 이야기하면은 도시에 집을 지을 때도 옆집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집을 짓고 길 가는 사람에게 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내어주고 형태를 자기가 잘난 체 하면서 만들지 말고 그 내부 공간도 다 쓰지 말고 서로 나눠서 쓰는 이런 류의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건축을 하자 하는 게 빈자의 미학의 내용이고요. 사실은 그것은 달동네 같은 잘 못 사는 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우리 사회가 얼만큼 아름답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일테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테면 그 욕심 부리지 말고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욕심을 부리는 걸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일테면 담을 많이 높게 한다던가 그 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냥 좀 공간을 좀 열어둔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건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길과 길 라든가. 사이에 집이 있으면은 네. 그 길을 이어주는 네. 통로를 좀 내어주면은 사람들이 내어주면.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네. 옆집이 2, 3층밖에 없는데 네. 혼자 10층 짓지 말고 맞아요. 그런 거 너무 같이 조금 많아요. 어울리면서 짓자, 뭐 이런 이야기 네. 들립니다. 제가 아는 분 그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한 4층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네. 그 근방도 같이 사람들이 그 상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앞에 있던 건물이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서 한 7층으로 높여 버려 가지고 앞에 그 전망을 다 가려 버리셨다고 일종의 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류의 건축은 건축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일 음.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본 사회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 자본이라고 해서 도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네. 도덕적 자본을 하면 좀 얼마나 우리가 네. 아름답게 이 세계를 지속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네. 서로 같이 사람도 어우러지듯이 그렇습니다. 건물들도 함께 어우러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우리 옛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네. 우리가 돈, 경제 이것이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네.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맞아요. 음. 옛집을 보면은 다 옆집과 담이 있더라 하더라도 음.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는 담이고요. 맞아요. 옆집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그럼요. 보이고 예. 그리고 내 나무 같기도 하고 나무집 그랬는데. 감나무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서로 공유하는 거죠. 풍경도 공유하고 네. 공간도 공유하고 마음도 공유하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네. 지난 세기에 너무 이 경제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빈자의 미학. 이쁜이 수기님께서 와,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구매했어요. 빈자의 미학.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하신 책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바쁘신 와중에 그 수도원 기행을 엮은 묵상이라는 제목의 예. 책을 내셨어요. 수도원이라는 공간 역시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수도원이라면은 수도사들이 세상을 떠나서 네. 세상의 경계 밖에 가서 절박한 삶을 사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절박한 공간인 수도원을 이해하게 되면은 음. 그 속에는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정신을 빛나게 하는 것만 남아 있어서 네. 건축 공부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런 방문지고, 더없이 좋은 교과서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아주 현실적으로 네. 가르쳐주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책인가요? 작년에 가까운 사람들 갖다가 하고 같이 로마에서부터 파리까지 약 20개 정도의 수도원들을 갖다가 쭉 탐방을 한 열흘 넘는 동안 했고요. 네. 그에 관해서 쓴 책인데, 수도사들, 수도사 규칙들, 수도원들, 건축, 뭐 종교 혹은 제 개인의 이야기까지 다 이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열흘 동안 거의 하루에 250km를 예. 이동을 전체 하셨다고. 2,500km를 달렸으니까. 2,500km를 열흘 동안 네. 하셨으니까 로마에서 파리까지 20개 수도원을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나왔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뭐 처음 간 게 아니고 대부분 제가 익히 알던 곳이고 오랫동안 가본 것이지만은 네. 그래도 지난번에 갔을 때 하고는 또 다른 경험을 갖다가 감격을 네. 항상 얻을 수 있고요. 특히 같이 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얻는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다시 반추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일생에 꼭 한 번 가보시라고 강권하고 싶어서 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을 어떤 식으로 혹시 하세요? 그 여행을 계획하고 항상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딱 닥쳐서 어떤 것을 하시나요? 불쑥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쑥 있지만은 떠나는 여행도? 대부분은 계획을 다 가지고 가고요. 네. 계획을 하고 가더라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연적 사건에 의해서 계획을 네.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상황을 맛볼 수가 있고요. 네. 여행은 계획하고 떠나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도 아는 있으니까 만큼 보인다. 그만큼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행들 다 모아놓고 사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네. 굉장히 공부도 시키고 아, 여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책자도 내고 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지식을 다 공유하고 갔지만은 역시 현장은 또 다른 진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느끼는 느낌은 일반 공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예상하고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즐거움, 놀라움, 음. 그런 환희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알기 때문에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쵸. 저는 항상 현장에 진실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가공적인 것이라서 네. 환상이기 쉬운데 이건 음. 힘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세요. 다시 네. 여행은 현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린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게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수도원에는 본질만 남아 있는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테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 건물 안에 그 사실 그 공간이 있으면 저희는 채우려고 하잖아요. 수도는 수도사는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요. 세 가지. 예, 네. 하나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네.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다 버리죠. 또 하나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욕심 다 버립니다. 또 하나는 정신으로부터 자유인데 자기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게 되면은 혈혈단신만 남아요. 아,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채울 게 자기 정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만 그 정신으로 채워진 공간이 그렇게 풍요롭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 목도하는 게 수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아. 거기서 가장 크게 느끼셨던 부분이신 예, 거죠? 특히 우리가 봤던 수도는 로마네스크에 지어진 수도원이 많은데 네. 로마네스크 건축은 벽체로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벽체로 지붕을 짓지 않다라는 거는 어떤 보통 뜻이죠? 어떤 경우는 현대 건물은 기둥으로 지지하거든요. 네. 근데 로마네스크까지는 기둥을 사용할 줄 잘 몰라서 네. 벽체로 지지하기 때문에 네. 구멍을 잘 뚫을 수가 없어요. 벽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절제하면서 들어옵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아름답죠.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밝히는 공간의 아주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네. 자연이라고 하는 게 천재의 조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묘한가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채우고 있는 어떤 사물이 없더라도 네. 그 빛과 어두움만으로도 그 공간이 정말 와. 아름답게 채워집니다. 그렇군요. 와, 제 감탄이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늘 밝기만 이렇게 밝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항상 바라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짙기 때문에 그 햇살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온 햇살도 더 밝다라는 그 얘기에 네. 그러니까 그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는 광경에 목도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빛을 갖다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그런 공간에 가면 그 한 줄기 빛이 얼만큼 감사한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이는 거저 얻는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가 있는 축복으로 이제 인식되면은 네. 우리 삶을 조금 아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와. 네. 전 계속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그 책을 내신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현대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네. 그리고 너무 소모적이에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도시에 번잡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영역이 있어서 도시가 지속이 잘 되었는데 네. 현대에 와서는 경건한 영역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번잡하고 소란만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갖다가 이게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회라서 이런 공간을 다시 우리의 일상에 조금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 책을 내기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삶의 여유가 좀 없이 좀 각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좀 권하고 싶네요. 네. 예, 이거 보시고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여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행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재밌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하시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어, 즐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아무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퐁당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퐁당퐁당 가족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건축은 우리를 가장 진실하게 존재하게 하는 적확한 그런 수단입니다. 네. 건축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집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지. 오늘따라 풍경이 또 건물들이 막 눈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록을 찾아봤는데 건축가의 운명은 가장 짓궂은 것이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할 건물을 낳기 위해 그는 얼마나 자주 그의 모든 영혼, 모든 마음, 그리고 모든 정열을 쏟아냈는가라고 괴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건축가 1세대이셨던 김중업 선생님께서는요. 건축가에는 삶의 공간을 설계하는 예술가이다. 그리고 건축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꿈과 사랑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성 들여 녹아내는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선생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연주곡 더 로즈 오브 트랄리, 피아니스트 피콜터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